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지친 몸을 뉘는 안식처겠지만 여기 15살 민지에게 집은 도망치고 싶은 감옥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피어오르는 반지하 단칸방. 그곳엔 폐지를 줍는 냄새가 베어버린 칠순의 할머니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억울해 가시를 세운 손녀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사고 이후 세상과 담을 쌓아버린 손녀. 그런 손녀가 안쓰러워 죄인처럼 살아가는 할머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사랑에 대한 참회로 기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민지야, 밥 한 술만 뜨고 가라. 오늘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놨어.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며 방문을 두드립니다. 덜덜 떨리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고함뿐입니다. 민지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먹는다고! 냄새 난다고 했잖아! 할머니한테서 나는 그 퀴퀴한 박스 냄새! 학교까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 제발 내 방에 들어오지 좀 마! 민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3년 전 가족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남은 민지. 그날 이후 민지는 변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는 원망. 그 뾰족한 화살은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줍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돕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지 참고서도 사주고 메이커 운동화도 사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민지는 그런 할머니가 창피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 하굣길 민지는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던 중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땀에 젖은 러닝셔츠, 짝짝이 양말. 같은 반 친구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네 할머니 아니야? 친구의 말에 민지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칩니다. 아니야. 저런 할머니 모른다고. 우리 할머니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까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멈칫하더니 황급히 골목길로 몸을 숨깁니다. 손녀가 부끄러워할까봐, 더러운 자신이 민지의 친구들 눈에 띌까봐. 할머니는 쓰레기 더미 뒤에 쭈그리고 앉아 숨을 죽입니다. 방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민지는 학교를 빠지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던 친구들과 함께 경찰서에 잡혀가고 맙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할머니. 한쪽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경찰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우리 민지는 죄가 없어요. 다 이 늙은이 잘못입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늙은이를 대신 감방에 쳐넣고 우리 민지는 보내주세요. 바닥에 머리를 대며 비는 할머니. 그 앙상한 등뼈가 처절하게 흔들립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창피함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핑 돕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라고. 왜 그러고 있어?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왜 맨날 죄인처럼 피냐고. 엄마 아빠 죽은 게 할머니 탓이야? 왜 나만 남겨둬서 이 고생을 해. 차라리 고아원에나 보내버리지. 민지의 모진 말에 할머니는 멍하니 손녀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합의금이라며 내밉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비에 젖고 땀에 젖은 그 돈들이 할머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집안 천정에서는 빗물이 떨어지고 그날 이후 할머니가 이상해졌습니다. 깜빡깜빡 정신을 놓는 일이 많아졌죠. 밥솥에 밥을 안 치고는 잊어버려 태우기 일쑤였고 한여름에 겨울 패딩을 꺼내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수학여행비가 필요해 할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민지는 돈 뭉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지 안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와 민지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호기심에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른 민지. 녹음기에서는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지야, 우리 강아지 할미가 글을 몰라서 편지를 못 쓰네. 그래서 여기다 남긴다. 의사 선생님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대. 자꾸 기억이 사라질 거라네. 할미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우리 민지 얼굴 까먹을까봐 그게 너무 무섭다. 민지야, 내 엄마 아빠 사고 나던 날 내가 가지 말라고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민지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나 혼자 살아서 미안하다. 너한테 짐만 돼서 미안해. 그래도 민지야, 밥 굶지 마라. 옷 따뜻하게 입고 이 통장에 든 돈 이 할미가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너 대학 갈 때 그 돈으로 등록금 해라. 사랑한다 내 새끼. 할미가 다 잊어버려도 너 사랑하는 건 안 잊을게.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매일매일 입금된 3,000원, 5,000원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그 돈. 냄새난다고 구박했던 그 폐지들이 만들어낸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고도 민지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공포 속에서도 오직 손녀 걱정뿐이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민지는 다급하게 할머니를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지는 빗속을 미친 듯이 달립니다.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리어카도 그대로 둔 채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네 놀이터, 시장 골목, 경찰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범벅이 된 채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아직 미안하단 말도 못했어.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단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동네 어귀, 쓰레기 분리수거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비를 쫄딱 맞으며 품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달려가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할머니! 여기서 뭐해? 왜 이러고 있어?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해맑게 웃으며 어? 내 새끼 민지 왔니? 비 오는데 우리 민지 우산 씌워줘야 하는데. 할머니의 품속에는 다 부러진 낡은 노란 우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쓰던 그 우산. 기억이 다 지워져가는 순간에도 비가 오면 민지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그 본능 하나가 할머니를 이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정작 당신은 비에 젖어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면서도 그 낡은 우산이 젖을까봐 품에 안고 있었던 겁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할머니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폐렴이 심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병상 옆을 지킵니다. 거칠고 갈라진 할머니의 손,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 밑엔 검은 때가 끼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손. 하지만 민지는 그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일어나봐. 나 배고파.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 먹고 싶어. 나 이제 말 잘 들을게. 사고 안 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엄마 아빠도 없는데 할머니까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해서 미안해. 할머니 창피해해서 미안해.
사실은 나 할머니 냄새 좋아해. 엄마 냄새 같아서 좋단 말이야. 민지의 뜨거운 눈물이 할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그 온기 때문일까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뜹니다. 할머니는 쉰 목소리로 울지 마라. 내 새끼 눈 붓는다. 할머니는 돌아온 정신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사랑은 지워지지 않나 봅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쌓아둔 외로움도 죄책감도 슬픔도 모두 쏟아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벽에는 민지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고 곳곳에는 가스밸브 잠그기, 약 먹기 같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이제 어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희미해졌습니다. 가끔은 민지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다? 나랑 산책 갈까? 내가 새 신발 사왔어. 할머니 좋아하는 꽃무늬로. 꽃무늬? 좋아, 좋아. 민지는 이제 압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을요. 이제는 민지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했는지 민지가 평생 기억하고 갚아나가면 되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햇살 좋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리어카를 끌던 굽은 등과 그 뒤를 숨어걷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나란히 걷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도 민지의 사연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었고 동네 많은 분들이 할머니와 민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말이죠. 지금까지 감동실화, 위로극장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위로입니다.